TMF 이 투머치 풋볼 2부는 오늘은 이 바이른 뮌헨 레바민 중에 하나죠. 이 바이른 뮌헨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어서 또 한국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른 뮌헨에 대해서 좀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이른 뮌헨도 좀 이적 시장을 나름 활발히 보내고 있고요. 일본인 수비수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등을 좀 영입하면서 이적 시장이 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 감독도 바뀌었고요. 그렇죠. 네, 일단 사실 의문부가 아직은 남죠. 네, 변수가 좀 있습니다. 과연 이제 뱅상 콤파니 감독이 바이른 뮌헨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메가 클럽을 지휘하는 게 정말 처음 경력에 있는 지금 콤파니 감독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을 좀 보여줄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가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의 정말 젊은 감독이 어떻게 보면 혁신과 뭔가 엄청난 임팩트를 좀 남기는 대단한 성과, 무패 우승까지 레버쿠젠이 좀 달성을 했는데 콤파니 감독은 어떤 또 인상을 남길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누리사인의 도르트문트도 사실 굉장히 젊은 감독. 누리사인이 이제 또 도르트문트라는 큰 클럽을 맡아서 역시 주목을 받는데 바툼에게 좀 대패를 했더군요. 네, 충격적이었죠. 프리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또 출발을 알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바이른 뮌헨의 경우는 역시 영입을 한 선수들 말씀해 주셨던 수비형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 그리고 일본인 수비수 이토 히로키 왼발 센터백 내지는 풀백이고 멀티 자원으로서 두 포지션을 커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토 히로키 선수도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바이른 뮌헨이 또 수요했던 아주 필요로 했던 자리는 윙인데 마이클 올리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중계하면서 올리세의 그 왼발 킥력 경기를 풀어내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들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칭찬을 좀 했었는데 올리세 선수가 또 바이른 뮌헨에 왔다는 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이어 선수가 이제 FA를 통해서 영입이 됐고 이외의 어린 자원들이 이제 좀 영입이 되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일단 보냈던 바이른 뮌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른 뮌헨이 이제 지난 시즌을 풀어나가면서 결국에는 필요했던 자리들의 선수를 좀 영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여름 이적 시장이고 나간 선수들 조금씩 정리가 필요한 뭐 윙 자원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팬들이 바라는 것은 역시나 자네 또는 뭐 코만 그나무리 정도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이제 뭐 유럽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파와 유로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활발하게 에이전트와 선수 간 뭐 구단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후 어떻게 선수들이 좀 정리될지에 대해서 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텐데 기사들을 보면 콤파니 감독이 자네 선수를 많이 믿는 것 같더군요. 네. 그래서 자네 선수는 현실적으로 이 측면 윙 중에서는 정리가 될기에는 뭔가 우선순위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뭔가 비보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쵸. 예, 바이언 팬들에게는 비보 느낌이죠. 제가 뭐 최근에 이제 같이 이스타TV에서 최근에 촬영을 했던 우리 플로리안 님께서 바이른 뮌헨 팬이신데 특히 뭐 독일 대표팀을 또 많이 응원하시기도 했고 자네 선수가 나오고 선발일 때 경악을 하더군요. 왜 선발인지 모르겠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플로리안이 저는 뮌헨 팬분들의 어떤 그 리액션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죠. 여러모로 이제 자네 선수가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팀에서는 일단은 다음 시즌은 좀 안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공격 자원 중에서는 슈퍼모팅 선수가 이때 계약 만료가 되면서 이제 팀을 떠났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 아마 이적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선수는 지금으로서는 그나브리나 코망 이들에 대해서는 코망의 뭐 파리 쪽으로의 이적설도 나왔고 그나브리 선수도 뭐 떠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다들 지금 좀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미드필더의 경우도 지금 팔리냐가 오면서 팔리냐, 파블로비치, 라이머 그리고 아마 풀백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일단 키미미 선수도 당연히 미드필더를 분류를 해야 되고요. 고레츠카가 설 자리를 잃었거든요. 근데 고레츠카는 본인은 남아서 경쟁하겠다, 뛰겠다 라는 지금 뭔가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센터백도 김민재 선수, 우파메카노 선수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 선수, 다이어 선수 여기에 이토 히로키까지 센터백도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한 명은 지금 정리가 분명 될 거예요. 더리우트 선수가 원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좀 진하게 링크가 됐다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아무래도 레니오르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리우트 선수가 지금 약간 뜸해졌거든요. 언급 자체가 되게 뜸해졌는데 더리우트를 그래도 지금 바이ern 뮌헨은 좀 정리해야 될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더리우트를 정리해야 레버쿠젠의 이 요나단 타 선수를 바이ern 뮌헨이 좀 영입할 가능성이 영입할 이제 순서가 이제 바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더리우트 선수가 아마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바이ern 뮌헨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백 쪽은 뭐 구단 차원에서도 계속 정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드필더나 이선 쪽에서의 그 정리돼야 될 자원들은 분명 있으나 또 구단에서도 뭔가 작업을 하려는 듯 하나 선수들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많은 팬들이 뭐 여러 가지 중간 점검도 하고 있지만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의 김민재 선수가 네. 과연 다가올 시즌에는 본인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지 이 포인트부터 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은 분명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친 모습도 있었고 폼도 사실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김민재 선수의 한 시즌을 쭉 돌아봤을 때 되게 힘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긴 했었어요. 일단 지난 시즌은 이맘때쯤 군사훈련이 끝나고서 바로 팀에 좀 늦게 합류를 했는데 네. 살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빠졌다. 근육도 많이 빠졌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시즌 전부터 많이 나왔죠.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이르게 바로 투엘 감독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전반기 때는 쭉 주전으로 뛰었는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가 아시안컵 또 시즌 중에 갑작스럽게 네. 차출이 되고 대회를 소화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에 다녀오면서 페이스도 잃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프리시즌에 그 뭔가 정상적인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못했던 여파 중간에 아시안컵을 다녀와서 주마다 한 뭐 2, 3일씩 경기 바로 뛰고 이런 아주 칼 같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력과 이 감각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번 시즌의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아예 비시즌 기간을 푹 쉬었고 지금 프리시즌을 되게 지난 시즌보다도 좋은 리듬 속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만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이토 히로키 선수가 이제 팀에 오면서 사실 한국인 선수들과 일본인 선수들이 축구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시 영원한 라이벌이긴 하지만 선수들끼리는 해외팀에서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 되게 잘 지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이미 뭐 지금 SNS를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와 이토 히로키 선수가 계속 붙어 다닌다라는 옆자리 잘 붙어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되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즌보다는 분명 부담도 더 덜할 것이고 프리시즌에 대한 변수도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 지금 없는 상태고 이토 히로키처럼 이렇게 좀 더 뭔가 비슷한 문화권에서 대화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절친한 친구가 추가가 됐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제 생각에 김민재 선수는 지금 시즌 출발은 상당히 양호하다, 준비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폴리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이 많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한창 잘했을 때 퍼포먼스가 나왔던 그 헤어스타일 일명 국건이 스타일로 돌아왔고 지금 이명철 해설위원 스타일과 좀 비슷합니다. 저도 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인데 본인이 잘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온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사실 이 선수는 워낙 잘했던 선수고 그리고 워낙 잘할 선수이기 때문에 딱히 이제 이번 시즌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입한 선수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영입이 됐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줄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좀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 먼저 들여다봐야 될 선수는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 선수가 되겠죠. 팔리냐 선수가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굉장히 좀 약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비할 때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1차 저지가 되지 않고 벌어진 간격을 커버해주지 못하고 메꿔주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가 수비 밸런스가 붕괴되는 요인이 되면서 중원 경쟁력을 상대한테 밀리게 되는 요인이 좀 되고 말았거든요. 그쵸. 팔리냐 선수는 진짜 커버 하나만큼은 일품입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태클 능력 좋고 수비 시의 위치 선정을 통해서 영리하게 상대 공격을 조기에 끊어내는 걸 잘하거든요. 네. 분명히 팔리냐 선수가 그리고 롱패스도 준수하죠. 킥이나 전환을 그래도 풀럼이나 그 이전 스포르팅에서 뛸 때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뛸 때 보면 적절하게 롱패스를 뿌리는 솜씨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팔리냐 선수가 저는 정말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필요했던 영입이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 때문에 센터백을 뛴 선수들 풀백을 뛴 선수들 수비적으로 워낙 많은 부담을 좀 안을 수밖에 없었는데 팔리냐 선수가 왔기 때문에 분명 수비진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겠고요. 팔리냐 선수 옆에 파트너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파블로비치 선수가 뛰지 않을까. 왜냐면 키미 선수는 현재 상황이라면 오른쪽 풀백으로 일단은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키미가 오른쪽 풀백, 팔리냐와 파블로비치가 바로 볼란치의 주전 미드필더 2명 이렇게 좀 갖춰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시알라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고 오른쪽은 역시 새로운 영입생 올리세 선수가 보게 되겠죠. 올리세 선수의 경우는 본인의 어떤 드리블 그리고 왼발 킥을 통해서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회 창출에 있어서의 마무리 판단과 시야와 그리고 킥이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해도 좋을 영입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해리케인과 올리스의 조합이거든요. 와, 이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해리케인의 머리를 그리고 이제 움직임을 겨냥한 올리스의 그 킥과 패스 능력이라면 좋은 시너지를 저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풀백으로 키미 선수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키미 선수의 경기 조립 능력을 측면에서만 국한해서 쓰면 안 되고 그럼요. 중앙으로도 사실 키미 선수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리스 선수는 이미 펠리스 때도 그랬지만 오른쪽 폭을 넓혀서 본인이 측면 쪽에 공간을 만들고 상대 수비를 잡아 끌면서 안쪽에 이 파고들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나 중앙 공간을
수비수가 벌어지게끔 하면서 만들어주는 거를 또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쪽으로 볼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케인과의 조화, 사이 공간에 파고드는 무시알라와의 조화, 그리고 올리스의 영입 덕분에 키미 선수가 조금 더 중앙 쪽에도 더 자유롭게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의 허리 쪽의 어떤 그 패턴이 많이 개선되는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이 현재까지의 마지막 영입생은 역시 이토 히로키 선수. 그쵸. 남은 영입생이 지금 이토 히로키 선수인데 이토 히로키도 일단 풀백과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멀티 자원이다. 어느 팀도 이 프로필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분명 바이에른 뮌헨에게 이토 히로키처럼 멀티 자원이 수비 쪽에서 필요했던 것은 맞고, 또 하나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여전히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이제 다음 시즌, 정확히 내년 여름까지고 이번 시즌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를 바이에른 뮌헨도 일단은 정리하는 수순을 계속 목적으로 좀 잡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가게 된다면 왼쪽 풀백 자리가 이제 좀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쵸. 그때 이토 히로키 선수가 사실 팀에서는 분명 왼쪽 풀백 자원으로 좀 뛰어야 될 자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팀에 남아서 콤파니 감독이 일단 알폰소 데이비스를 쓰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는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왼쪽 센터백 자리, 왼쪽 풀백 자리 이토 히로키가 만능 백업 역할을 볼 거기 때문에 꽤 많은 출전 기회를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알폰소를 주전으로 쓴다고 해도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토 히로키 선수처럼 왼쪽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어느 정도는 경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는 필요하긴 했습니다. 이미 뭐 슈투트가르트를 뛸 때도 이토 히로키가 가지고 있었던 왼발의 패스 능력과 그런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들은 이미 많이 또 검증을 받았던 만큼 기대가 되는 영입이고 필요했던 영입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최전방, 최후방, 그리고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이 굳건한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 라인이기 때문에 어디가 좀 약점일까도 조금 약간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기간 약 한 달 동안의 이제 이적 시장 동안 그나마 어디를 조금 보강하면 좋을까요? 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요나단타의 영입 과정, 빠르게 이제 더리우트 선수가, 어쨌든 더리우트 선수도 팀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계속 이 바이에른 뮌헨도 일단은 정리하는 수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메카노는 지금의 정황상 남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더리우트를 팔면서 자연스럽게 비게 되는 센터백 자리에 독일 대표팀 주전 요나단타를 데려오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토 히로키를 통해서 알폰소 데이비스와 경쟁을 붙일 수 있고, 키미 선수가 미드필더가 아닌 풀백을 보면서 키미 선수가 오른쪽을 받쳐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팬분들 중에는 여전히 풀백이 필요하다고 좀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알폰소 데이비스를 아예 그냥 나갈 자원으로 분류를 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전문 풀백이 좀 더 든든한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니냐. 머릿수 자체는 이제 왼쪽은 이토 히로키, 그리고 사실 게헤이루 선수도 있죠. 알폰소 데이비스를 나가는 자원으로 분류한다고 해도 이토 히로키, 게헤이루가 있고, 오른쪽의 경우는 사실 키미히, 스타니시치, 샤샤보이. 사실 머릿수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머릿수는 이미 풀백은 좌우 모두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왼쪽 풀백의 공격력을 바라시는 분들은 좀 더 활발하게 올라가면서 알폰소 데이비스보다도 마무리 능력에서 뭔가 확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풀백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정도로 좀 팬분들의 의견을 좀 대신 전달드리고 싶고, 제일 보강이 필요한 자리는요, 지금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결국 윙입니다. 결국 윙자리군요. 사실 지금 제일 늦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굳이 따지면 여기가 1순위거든요. 정리가 일단 빠르게 좀 돼야 되고, 지금 머릿수는 사실 윙도 갖춰져 있지만 풀백보다도 사실 더 급한 게 윙인 이유는 허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브리, 코망, 뭐 사네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리가 좀 우선인 선수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경기를 뛰었을 때 퍼포먼스가 우려가 되는 뭐 그나브리, 부상 때문에 경기를 뛰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코망, 이런 선수들에 대한 정리가 좀 빠르게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조금 더 경쟁에 나설 수 있고 조금 더 경기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윙자원으로 보강되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윙자리고, 그리고 요나단타 선수가 어쨌든 영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센터백 쪽에도 더리우트의 정리, 요나단타의 영입, 이 부분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풀백의 경우는 저는 일단 이 자리가 급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다만 왼쪽 풀백 자리에 조금 더 확고한 풀백 선수가 영입되길 바라는 팬분들의 의견도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금으로서는 보강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인앤아웃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이제 다가올 콤파니 감독의 바이어는 어떻게 조금 다음 시즌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콤파니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은 뚜껑을 열어본 게 아니어서 지금 중간 점검 단계에서 이 부분이 어떨 것이다, 이런 전술을 쓸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은 현저하게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경기에서의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뭔가 사실 얘기를 드리기에도 내용 자체가 지금은 아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쵸. 그래서 정말 간단하고 큰 틀에서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어쨌든 변수는 있다. 콤파니 감독이 지금 변수가 많은 상황이고 추후 프리시즌을 통해서 새로운 감독들은 이제 막 프리시즌 경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좀 따져봐야 될 포인트들이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프리시즌 경기들의 일정이 이제 곧 돌입을 할 텐데 한국에서도 이제 돌입을 하고요. 중요하죠. 그때 어떤 데이터들이 좀 쌓여야 콤파니 감독이 어떻게 시즌을 풀어갈지 컨셉과 이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여줄 강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했던 자리에 선수를 데려오고 있고 그리고 정리 대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콤파니 감독의 첫 시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프리시즌을 잘 운영하면서 다가올 시즌을 준비할지 이 바이에른 뮌헨의 상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꿀 소식이죠. 네. 예, 대한민국에서 이 바이에른이 프리시즌을 또 토트넘과 보내기 때문에 그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바이에른 특히나 콤파니의 바이에른은 이런 식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재밌게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 풋볼 이 TMF 2부는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얘기를 또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TMF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